노란봉투법은 지금 겨우 8분 응선을 넘었을 뿐입니다. 자, 천만 노동자들 30만 천만 노동자 눈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지 마세요. 의사진의 발언은 충분하겠고요. 반드시 심판 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예? 반드시 심판 받을 거예요. 예? 자,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대표님하고 이거 이지명하고 언제 친구예요? 우리 지금 이거서 발표 돈이 뭐냐? 남의 구속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 남이라는 이재명 우리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유동규 씨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 조그마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 100억, 또 조그만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요즘 정치뉴스가 참 많아서 속보거리도 참 많습니다. 자, 어제 그 유정아 실장한테 정의원분들 의견을 잘 챙기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보니까 어떤 정의원분이 유정아 실장 좀 잘 좀 챙기라는 또 그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네. 그 이완을 찾고 되게 바쁘네요. 뭐 해요? 예, 저기 민주당 속보가 하나 나온 게 그래요? 있어서요. 요것만 준비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제에 바로 속보로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좀 신속하게 네. 정의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자꾸 말 시키면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아닙니다. 준비 다 괜찮아요? 마쳤습니다. 네, 예. 좀 일하고요. 네. 백반장은 연락 없어요? 백반장 오늘 연락 왔습니다. 왔어요? 네, 국장과 이 반장 은영진과 정회원분들이 너무 보고 싶다. 아, 그래요? 라는 말을 정말 감정이 하나도 안 섞인 말투로 그래요? 네. 맞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정의원분들 중에 백반장 보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유체커는 알아서 나간다고 하니까요. 좀 뭐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법무부가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인 돈의 흐름을 적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인데요. 오늘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 또 3월 국회 소집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그 얘기 잠시 후에 유한을 체커가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유한을 체커가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하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최대 쟁점이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김기현 후보가 협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 정치 생명을 걸자 이러면서 심한 언쟁을 벌였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도한 네거티브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죠.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는데도 이 후보들의 간정 싸움 그리고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극심한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충청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땅 투기 의혹은 원래 황교안 후보가 제일 먼저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조익신 멘토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김기현 후보 측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때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양측이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 측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향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네. 일단 그 관련 의혹을 이제 경쟁 주자들이 제기하는 걸 3인 성호다. 이렇게 세 사람이 있으면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사자성어를 이제 인용을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측을 향해서 의혹이 가짜라면 정계 은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안 후보 측은 황당한 동문서답식 사퇴 도박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정치 생명을 걸어라. 이제 정계 은퇴를 해라. 상당히 좀 수위가 높은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군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 또 오늘 공방은 상황실과 정치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보도에 출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건설노조 폭력을 건폭이라고 지칭하면서 건폭 근절을 목표로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2달여 만에 다시 노조와의 전쟁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유정아 실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 시간인데요.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전쟁 재선포, 국회의 시간, 1주년 끝나지 않았다. 망둥이들 쑥떡 공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복국장이 자리를 비운 다정회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 울체커 같은 경우에는 조국대 때문에 손목도 꺾어보고 박마커와는 가벼운 설전도 벌였는데요. 이게 당에서 좀 언행을 삼가해달라 이렇게 끝낼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제 선임인 우리 울체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금 눈 피하는 거 보셨나요? 사실 유체커가 그 조멘토 다음으로 정치부에선 제일 고인물이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정치부 고인물일진 몰라도 다정의 고인물은 박마커입니다. 그건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정치부 고인물이기 때문일까요? 사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언젠가 본 듯한 데자뷰를 느끼는 때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엔 바로 몇 달 전 본 장면을 또 본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입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야 사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전쟁 선포, 바로 이 부분이 몇 달 전과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던 화물연대 파업 당시였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1,500억 원 이상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고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입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금품 요구,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TV를 통해 생중계도 됐는데요. 노조와의 전쟁 다시 한번 만천하에 선포한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는 합법적인 쟁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노란 봉투법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도 전투력을 불태워야겠죠. 그러면 환노위 소위 통과를 이끌었던 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보호, 그다음에 상권 보장 다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노동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옥죄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회적 깨달음과 합의 때문에 이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모든 의원들이 거의 한마디씩 한 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 이 노란봉투법을 거수 표결에 붙였는데요. 결국 국민의힘은 불참한 채 찬성 9표, 반대 0표로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한 기간 논의가 있었고 저로서도 이미 소위에서 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항을 정규노조, 공기업, 공무원 노조, 대기업 노조를 위한 이 법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아니 나오라고. 하지만 어제도 짚어드렸다시피 그 다음 단계인 국회 법사위 통과는 김도읍 위원장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시 한번 본회의 직회부할 가능성 높다는 점도 어제 짚어드렸습니다. 이 다음에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 상정 뒤 표결을 해서 국회 문턱을 모두 넘으면 그러면 정말 이제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미 며칠 전부터 거부권 행사 가능성 닿지 않고 있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적극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아주 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법은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권이 일제히 노조와의 전쟁에 뛰어든 이유, 화물연대 파업 학습 효과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파업 전 30%대 박스권에 갇혀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힘입어 40%를 뛰어넘었고 한동안 4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 뒤 난방비 폭탄, 국민의힘 당무 개입 논란 등에 휩싸여 지지율은 다시 떨어졌죠. 그러다가 윤 대통령의 은행, 통신사 압박 등 민생 행보를 보이면서 이번 주 다시 40%대를 회복했는데요. 이대로 굳히기 전략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승세 타던 여론조사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다, 소통이 미흡하다 등이 꼽히고는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꾸준히 나오는 지적이기도 하죠. 여권에서도 이 점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특별히 정치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은 뭐 정치를 해본 분이 아니고 네. 보니까 정치적 소양이 있는 분은 금방 배우는데 학습 능력이 있는데 보니까 정치를 쉽게 배울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글쎄요. 본인에게는 뭐 개인에게는 대통령을 지냈으니까 영광이 되겠으나 국민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렇네요. 네, 두 번째 픽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정식 명칭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에 왔습니다. 이 요청서 맨 앞장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오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6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비춰질 계획이죠. 한동훈 장관은 27일 본회의에 출석해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법 83조에 따른 거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직접 설명했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걸 만회할 수 있을까요? 당시 구체적인 혐의 설명과 이 공격적인 말투가 오히려 의원들의 반감을 샀단 말도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내부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 3시부터는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 대선 패배의 업보다 의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정 결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의 부당성 총의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친명계는 부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재미는 없는. 네. 일도 재미없고 영장 청구서도 재미없고. 일단은 뭐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마치 남의 구속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
남이라는 게 대표, 이재명 우리 대표가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유동규 씨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 네, 박주민 의원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청구서를 봐도 이 대표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부결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이 청구서 전문을 당 의원 모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하죠. 반면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이 이재명 리스크를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부결을 장담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총선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아니 이재명 당대표 이 사법 리스크가 그냥 계속 질질 끌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니 그냥 나는 부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당에서 그렇게 표단속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 이거는 뭐 그냥 이재명 나빠요, 잘못했어요, 이거 가결시켜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에 막 이렇게 의원들 단속하는 거 분위기는 없더라고요. 네, 이 때문에 반대 190표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될 거다. 장성철 소장은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압도적 부결이 아닐 경우 당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요. 민주당이 이 대통령실 개입을 의심하고 있는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가 현실화한다면 그 다음 체포 동의안 그리고 또 그 다음 체포 동의안은 결과를 더욱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다음 픽은 1주년입니다. 좋은 일로 1주년이어야 할 텐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4일이면 1주년을 맞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맞아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파란색과 노란색 넥타이를 하고섭니다. You know, 1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키이우 도심을 걷기도 했는데요. 5시간의 꽉 찬 방문 끝에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 계획을 밝히고 떠났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는 바이든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네 번째 픽, 끝나지 않았답니다. 튀르키예 지진의 여진 벌써 6,000번 넘게 있었는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2주 만에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추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But it felt like it's higher than that. It was very shaky. We hardly stood up. 이런 가운데 이 탯줄에 달린 채 구조된 기적의 아이 아야는 세계 곳곳에서 입양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결국 고모집으로 입양됐다고 합니다. 이름도 숨진 엄마의 이름인 아프라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망둥이들 쑥떡 공론입니다. 딱 듣기에도 원색적인 비난이죠.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지난 13일 한미일 외교 차관들이 북핵 대응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 걸 두고 낸 논평입니다. 특히 우리 당국을 미국 상전에게는 애걸복걸한다. 일본의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전후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무력 도발에 앞서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속보를 반영해서 유한을 책가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왔고요.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재가를 했죠.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비공개 의총을 했는데 의총 끝나고 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결과를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체포 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속보로 유한을 책거가 직접 애드립으로 이제 발제를 했고, 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 이제 당론 채택을 논의하는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막자는 데 의원들의 뜻이 모아졌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의총에 참석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없는 죄를 만들 줄 몰랐다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영장에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검찰의 주장이 이제 허무맹랑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적법한 행정 업무 처리였다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본인에 대한 수사는 대선 패배에 엇보고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 최근에 이제 비명계 일각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좀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잖아요. 오늘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했던 서른 의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단일 대우라는 점을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관련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아까 그 유체커 처음 설명을 들어보니까 박준호 마커가 넘버 2인 유체커에게 고인물이라고 그랬다고요? 네, 뭐 그렇게 일상적으로 저에게 항상 그렇게 그래요? 챌린지를 하기 때문에 별로 네. 새로울 것도 없는데요. 그래요? 네, 그날은 조금 좀 네.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넘버 3 유 실장에 이어서 넘버 2까지 이제 공세를 펴고 박준호 마커가 고립되는 걸 아마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본인- 북한이 뭐 망둥어라고 네, 뭐 그런 게 했나요? 있었죠. 네, 뭐 그런 네.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네, 좀 알았습니다. 적절한 표현 아닌가. 네. 네. 뭐 할 말 없죠? 저는 기본적으로 모두가기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누구에게나 늘 공평하게 모두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멘토한테는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 게 있습니다. 고인물 있어요? 윗단계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면. 그래요? 예. 네. 이거 일관성은 인정해 줄게요. 별로 이게 추천하고 싶은 서세술은 아닌데 아무튼 뭐 일관성 자체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만 들어봐도 지금 이제 노조를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한동훈 법무장관을 따로 이제 만나서 이른바 건폭에 대한 보고를 또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뒤에 임기 내에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집중 타깃으로 삼은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말부터 국토부에서는 전담팀 운영하고 있고요. 경찰청 차원에서 200일 특별 단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기에 더해서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처 합동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검경에서는 양측의 협력을 통한 건폭, 그러니까 건설 폭력 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자체적으로도 이례적인 규모의 포상을 내부적으로 걸고 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는 510명입니다. 이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50명을 이 건설 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분야에 배분했다고 합니다. 이 윤익은 경찰청장은 어제 열린 이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도 이 건설 집회 현장에서의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범정부 차원의 조치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원래비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는데 이제 원래비라는 용어가 이제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닌데 저는 얼핏 알고 있고 유 실장은 아마 모를 거예요. 유채커가 좀 설명 좀 제가 해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토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이 원래비를 강요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이 원래비는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이라고 합니다.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병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여기에 대한 감시 및 신고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얘기는 제가 앞에서 속보로 좀 얘기를 했고 3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죠. 네, 이 신경전도 이미 앞선 임시국회 소집 때 반복된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2월 28일 2월 국회가 끝나면 3월 1일에 곧바로 3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3월 6일이나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회기가 아닌 기한을 좀 두어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건폭 뿌리 뽑겠다. 윤 대통령 노조와의 전쟁 재선포 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의 TV토론 역시 뜨거운데요.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협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 문제까지도 화두에 올랐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자, TV 토론하면 또 유정아 실장하고 또 박준호 마커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잘 하잖아요. 본격적인 또 시즌이 많네요. 국장이 저번에 아무래도 제가 제일 낫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실 때만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전담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토류 기억나죠? 어토류. 어토류가 뭔가요? 어차피 토론은 유 실장. 어차피 토 나오는. 네, 박준호 마커가 뭐라고 하든 어차피 토론은 유 실장입니다. 돌아온 어토류, 오늘은 제가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2차 토론 핵심만 짚어드릴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었는데요. 공격의 포문을 연 천하람 후보, 울산의 이재명이다라는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김 후보의 답변까지 한번 보시죠. 심지어는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처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시절에 샅샅이 다 뒤졌는데 아무 불법 특혜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는데 더불어 민주당 시의회가 장악하고 있을 때 울산 시의회가 특위까지 만들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민주당이 또 국정감사에서 다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서 지금. 네, 그런데 어제 토론 제가 쭉 보니까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보여줬습니다. 마치 땡플릭스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이를테면 국플릭스라고 할까요? 먼저 뉴스, 그중에서도 탐사 보도입니다. 토론 중간에 갑자기 현장을 방문한 기자가 등장했는데요. 황교안 기자.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직접 가본 결과 김 후보 땅에 새 도로가 개설되는 곳 바로 앞이 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 변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5,000평입니다. 네, 황교안 후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부동산 의혹은 권력형 토건비리다 이렇게 맹공을 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그런 정도의 판단력을 갖고 있으니 3년 전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는데요. 황 기자, 아니 황 후보는 굴하지 않고 팩트 체크까지 하면서 김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지하 터널 자체가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땅 위에 도로를 내면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땅은 고압선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맞죠? 울산역에서 임야까지 사람이 걸어도 직선으로 갈 인도도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봤어요. 차도도 있고 인도도 다 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들어가는 길은 인도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 땅에 그냥 길이 나 있어서 제3자 소유의 땅입니다. 그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네, 반격에 나선 김 후보 영화로 장르를 급변침했습니다. 최근 사퇴 요정으로 거듭나고 있는 황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서 해명에 거짓이 있다면 사퇴하라 공세를 폈는데요. 김 후보는 사퇴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만약 불법 개입이 없다면 황 후보도 정치 생명을 걸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영화 떠오르시죠?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뒤지시던지. 뭐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 다 묶어. 만약에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거짓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네, 거짓이 있으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개입됐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그 대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거시고 아니 법무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민주당의 이런 터무니없는 이 선동술에 올라타가지고 김기현이가 도로의 선영이나 이런 데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러면 사퇴하시겠습니까? 마치 드라마처럼 김 후보를 공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김 후보의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요.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지난 토론회 때 95% 정도 할인해가지고 매각할 의향도 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에서 95%를 할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정확한 매도 호가를 주시면은 저희 천하용인 팀에서 SPC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원들 펀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1,800배가 올랐다고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날조된 주장을 하셔서 너무 터무니없으니 1,800배 올랐다고 하면 그럼 95% 할인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 하나만한 말씀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매도 호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95% 할인해서 매각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부동산 문제, 특히 수도권의 민심을 건드리는 영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집중 공격을 받은 김기현 후보, 공격 대상 1순위로 삼은 사람은 바로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내년 총선의 공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데요. 안 후보의 과거, 즉 새정치민주연합과 바른미래당 시절을 끄집어냈습니다. 측근을 공천하느라 갈등을 빚은 사례들을 차례로 언급을 했는데 안 후보의 대응까지 한번 보시죠. 여론조사에서 3등했던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2018년 바른미래당 시절인데 그때 갈등 여파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후보가 99%가 낙선한 적도 있었습니다. 측근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당대표가 되시면 그리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제가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천안에 대해서 개혁안에 대해서 지난주 일요일 그리고 또 어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최근 야당 시절의 행보로 몇 차례 공격을 받았던 안 후보, 일단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원 100% 투표로 이 결정이 된다는 점을 의식한 거겠죠. 대신에 김 후보를 향해서 구체적인 공천 방안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 후보는 시스템 공천을 할 거라면서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하거나 현역 의원을 평가할 때 당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공천 룰은 이미 당규에 다 정해져 있다. 문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다시 안 후보를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안 후보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다음 국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객 공천, 영화별로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늘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요. 룰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밀실 공천하고 측근 공천하니까 문제가 됐고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여러 차례 반복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네, 보신 것처럼 여기서 갑자기 안 후보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최고위원을 소환했는데요. 정 최고위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객 공천을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본인이 직접 마포을로 오라고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상대 후보 못지않은 신랄한 비꼬기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쫄보께서 어줍지 않게 무슨 자객을 운운하십니까? 용기도 없으면서. 용기 있으면 마포로 오세요. 안철수 씨,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철수 씨, 손가락은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윤심 논란 여전히 이 전당대회를 배회하고 있죠.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어야 하는 천하람 후보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안 후보에게 왜 좀 더 선명하게 말하지 못하냐고 했습니다. 천 후보의 장르는 다시 드라마였습니다. 왜 말 못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안철수 후보님 혹시 대통령의 적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아니, 나를 적으로 삼지 말고 지금 민생을 더 챙기시고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이 좀 덜 관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왜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그런 이 말씀들은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새 정치를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결기와 답변 시간 패기가 주셔야죠. 네, 어디로 가셨나? 왜 이렇게 쉽게 부당함에 굴복하시는 겁니까? 굴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의 그 마음을 믿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 역시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안 후보의 과거 행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약간 색깔이 달랐던 부분이라면 색깔론을 꺼내든 부분입니다. 간첩 신용복에 대해서 칭송하신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조문 가서 너 잘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리고 그때 당내 저는 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민주당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지금 민주당과 싸워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예, 간첩의 장례식장에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황 후보는 내년 총선 전략도 다른 후보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 혼자만 이렇게 X표를 든 겁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해본 경험을 들었습니다. 한동훈 훌륭한 장관이죠. 우리가 정치권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총선 나오는 것은 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오늘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3인 성호를 만들고 있다는 김 후보 측의 주장에 이 안철수 후보 측은 황당한 동문서답식 사퇴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기현 후보 울산 땅 투기 의혹 전면에 울산의 이재명, 부동산은 영린, 공세를 편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제 김기현 후보가 지금 협공을 당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안철수 후보는 천하람 후보에게 또 이제 추격당하는 또 이제 그런 또 모양새도 발견이 되고 김기현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를 때리고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4인 4색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그 정치 인사에 대해서 분석을 할 예정이고 어제 토론회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어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한때 상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바이든 날리면 공방도 다시 소환이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논란이죠. 바이든 날리면 공방,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에서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먼저 제기한 사람이 좀 의외였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천하람 후보에게 먼저 물어봤는데요. 만약 이 공방이 다시 제기된다면 천하람 후보가 먼저 물어볼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김 후보가 오히려 먼저 공격 소재로 삼은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MBC 편파 방송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그런데 이 청년을 대표한다는 천 후보께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저희가 대통령은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날리면이라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과도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개혁의 동력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거는 체커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이 이슈를 먼저 꺼낸 게 좀 의외라는 반응이 참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김기현 후보도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겠습니다만 천하람 후보 또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후보가 실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선공을 펼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김 후보의 발언을 대통령실에서는 설화 리스크라고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 탄핵 발언까지 김 후보 측에서 나온 발언들이라면서 내부 총질 수준을 넘어서 수류탄 핀을 뽑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이든 날리면 공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실의 실이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천하람 후보 역시 김 후보의 이 자책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본인은 이미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입장이 애매한 안철수 후보에게 물었어야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오토리와 토익남의 대결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네, 두 사람이 다 색깔이 달라가지고 토론회를 정리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지켜보는 저희는 또 아주 재밌어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아까 류 실장 발제를 보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네. 류 실장 평소에 이제 본인이 이제 MZ 세대라고 강조를 주장하고 하잖아요. 있죠. 그렇게 네. 주장을 하는데 왜 이 발제에 나오는 드라마들은 하나같이 이 MZ 언제 세대들이 잘 모르는 걸까? 그래요? 근데 이 드라마들이 이 최근에 이 MZ들에게 이 짤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밈처럼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모르시는군요. 어디서 소비가 되는 거죠? 예, 되게 옛날에 보셨던 기억들만 있는 것 같아요. 카톡방으로 도는 거 지금 아니죠? 유튜브에 보시면 되게 많은 그런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류정환 실장은 MZ 세대로 정리가 끝난 것 같은데. 네네. 그쵸? 정리가 되게 마징가 아니라 Z 시대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끝나고 조금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토론회 직후에 이제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공천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상향식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자 당규에 이미 명확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답한 부분인데요. 김 후보는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부분 영상을 공유하면서 전당대회 앞두고 룰 바꾼 사람들이 누구더라 라면서 후한 무치다라고 썼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승민 전 의원을 의식해서 당원 100% 투표에 결선 투표제까지 새롭게 도입한 걸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어제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이제 류정환 실장이 정리했습니다만 그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죠. 네, 김기현 후보 측이 어제 토론회 직후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당 선관위에서 조속히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전당대회 품격을 훼손시키는 황교안, 안철수 후보에게 다시 한번 이 거짓 주장과 사실 왜곡, 구태 정치를 멈추시라 촉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김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이 정치 생명까지 건 상태죠. 그런데 당 선관위는 검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흥수 당 선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 선관위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검증의 의미보다는 이 상대방에 항의하는 의미로 봤다고 했습니다. 네, 선관위가 나서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공방이 전당대회 직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김기현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 측은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이 세 사람이 공세를 펴는 것을 사민성어, 즉 세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의 사자성어에 빗댔습니다. 묻지마 비방과 흑색 선전이 줄을 이었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요. 안 후보를 향해서는 생태탕에 이어 토론장에서 만든 그 호랑이가 가짜로 밝혀지면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시라고 했습니다. 또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 후보에게는 정치 생명을 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안 후보 측은 황당한 동문서답식 도박이라고 하면서요. 이 타 후보들의 정치 생명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김 후보의 울산 땅 해명이 황 후보의 정치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네. 보름 남은 상황에서 지금 네거티브 공방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친윤계에서는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좀 감싸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죠. 그렇습니다. 다 지나가는 의혹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친윤계 김정재 의원은 문제의 울산 땅이 지금은 개발 제한 구역이고 98년 그러니까 25년 전에 산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 전에 비하면 땅값은 어디나 올랐고 그때 투기를 위해 샀다고 보는 건 지나친 네거티브다. 진흙탕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은 문제가 없다. 그런 문제는 도로가 왜 지나가게 됐는지를 밝히는 거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2007년에 첫 설계됐을 때와는 달리 이 도로가 김 후보 땅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노선이 바뀌었을 당시에는 김 후보가 국회의원 특히 국토위 소속이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취득 시점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도로가 왜 그쪽으로 지나가게 됐는지 이 부분을 적극 해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직접 취득 시점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봐도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네.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협공을 당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는 이제 다른 후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안 후보의 과거 정치 역정을 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기현 땅 투기 의혹 전면에 울산 이재명, 부동산은 영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4명의 후보들, 친윤그룹인 김기현, 황교안 후보, 또 비윤그룹인 안철수, 천하람 후보로 일단 구분이 되죠. 같은 그룹 내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치열한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호 경쟁 중이지만 결선 투표로 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비윤과 친윤 그룹 내에서 각각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죠. 현재까지 판세, 일단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김 후보 47%의 지지세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의 지지를 받은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린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현재로선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선 1차 투표에서 끝을 내는 게 최선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다른 후보의 표를 빼앗아 와야겠죠. 당장 눈에 들어오는 건 황교안 후보의 이 13% 표심입니다. 같은 친윤그룹의 정통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황 후보. 초록은 동색인 만큼 흡수가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문제는 황 후보도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로서는 한 15% 정도의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향후를 기약할 수 있다. 총선 공천 기약할 수 있고 대선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 어떤 전략이 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표를 뺏어와야 되냐. 표를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은 김기현 후보 쪽에 표를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황 후보의 선거 전략. 김기현 후보 한 놈만 팬다로 세운 듯합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난 한 놈만 패.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한 놈만 빡!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했죠. 직접 현장 답사까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황 후보의 열정에 천하람 후보도 숟가락을 얹으려다 먼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나름대로 천하람 매드무비 찍어야겠다라는 각오로 어제 열심히 김기현 후보 맹공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옆에서 제가 가봤습니다 막 이러시니까 샤우팅을 하시니까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정치 생명 걸겠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정치 생명이 지금 30-40년 남았는데 뭐 저까지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 매드무비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 사람 사이도 썩 좋지 않다고 하죠. 김 후보가 조금 당황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석에서도 굉장히 냉랭해요, 두 분이. 김기현 후보 측에서 왜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볼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오히려 두 분이 되게 사이가 서먹해요, 실제로. 단순히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표심 정쟁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석도 따라붙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김기현 후보 윤심하고 윤핵관들 빼고 뭐 있냐. 속으로 그럴 것이다. 아니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라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경쟁 관계지만 결선 투표로 간다면 가장 먼저 손을 잡아야 할 상대죠. 특히 김 후보 입장에선 경선 승리를 위해선 황 후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당내에선 김황 연대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황 후보 지지층이 선뜻 김 후보에게 향할까 싶습니다. 황 후보가 흔쾌히 손을 들어줄지도 미지수인데다 황 후보 지지층도 친윤계에 쌓인 앙금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강신업 그리고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이분들을 최고위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지도부에서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떨어진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린 도저히 김기현은 못 밀겠다. 그래서 우린 황교안 민다. 라고 지금 그분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죠. 결선 투표에서 제3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듯합니다. 안철수, 천하람 이 두 후보도 비윤 성향의 표심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죠. 내가 2등이다. 서로 결선행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 제치는데 2주도 안 걸릴 거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이제 기대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안철수 보니 껄껄껄 웃고 가시고 그러시던데 저도 나와가지고 또 더 크게 또 껄껄 웃어드려야 또 각이 살지 않나.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불과 2%포인트 차, 오차 범위 안에서 혼전세입니다. 누가 결선의 티켓을 쥐일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양측의 지지층, 결선 투표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천 후보는 안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면 표심이 모이긴 어렵다는 입장이죠. 실제 제 그 지지자들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이런 얘기 나오는 걸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안 찍으면 안 찍었지,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안철수 후보는 못 찍겠다 이런. 반면 안 후보에 비해 개혁 성향이 강한 자신이 결선에 나간다면 안 후보의 지세를 모두 흡수할 수 있다 장담을 했습니다. 글쎄요, 안 후보의 지지층이 천하람식 개혁에 과연 동의를 할까 싶은데요. 안 후보 측에선 윤핵관 타도 외에 내놓은 대안이 미흡하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도 그 비윤계의 어떤 선명성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당대표라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당 개혁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현안 문제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안 제시에서는 굉장히 미흡해요. 윤핵관 욕하는 거 말고는. 더욱이 톰과 제리, 안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구원도 상당하죠. 이 전 대표의 얄궂은 입, 결선 투표에서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톰과 제일 비슷한 거다. 톰이 없어지면 안 돼요. 톰이 없어지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저는.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가 톰이시고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제리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일도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톰과 제리 보면은 톰 생일도 챙겨주고 이러잖아요. 항상. 예. 그러니까 절대 톰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 윤핵관의 말폭탄 전쟁. 이번 전대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죠. 최근에 이 전 대표가 윤핵관은 나쁜 사람들이다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핵관들 가만히 듣고만 있을 분들은 아니죠.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략을 조금 수정한 듯 싶습니다. 독한 말로 치받는 대신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자 캠페인성 흉계에 나섰는데요. 점잖은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어떤 상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경계심이나 뭐 적개심을 나타내는 단어보다는 저는 배려와 좀 포용의 단어들을 좀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앞서 이준석계를 강아지에 비유했던 장본인이죠. 조금 새삼스러운데요. 본인들이 무슨 공천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닙니까? 말싸움으론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현란한 말솜씨에 바퀴벌레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죠. 제가 연탄가스 싹 피우니까 그 오만 바퀴벌레들 못 참고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서 참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봅니다. 튀어나오는 그 분들도 보면은 김정재 사실 우리 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서 어느 누가 감히 발싸움을 하겠습니까? 예, 100점 100패 아니겠습니까? 혹독하게 당한 윤핵관들, 친윤계에선 깡패 언어란 볼멘 소리까지 나왔는데요. 국가의 그 지도자가 그 국정의 그 중요 부분에 그 자신 믿는 사람을 파견해 내보내서 국정 운영의 그 통화성을 기하는 것은 어느 그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이 믿는 사람만은 윤핵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 나쁜 사람들이고 관심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깡패 언어입니다. 이 전 대표 깡패 언어를 먼저 사용한 건 윤핵관들이란 입장이죠. 핵심 관계자란 임명성에 숨어서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핵심 관계자는 그냥 익명 인터뷰를 자기들이 하니까 된 거예요. 칭찬 드릴 것 같은 건 실명으로 하고요. 꼭 남 까고 음해할 때는 보면 익명으로 하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쓰는 그 대포폰 같은 가면이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예요. 본인은 적어도 실명으로 비판을 한다.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친윤계가 폭력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윤핵관의 행동 마치 프로레슬러 같다는 겁니다. 미국 프로레슬링 있잖아요. 예. 그 프로레슬링 보면 왜 그 선수들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몸짓하고 표정이어서 막 힘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뭐 당에 대통령실에서 개입해가지고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쳐내는, 그래서 당대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그러니까 순진해서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노래나 갈 수 있는데 저렇게 다 드러나게 하니까 얼마나 순진해요. 순진해서일까요? 이준석계를 향한 속내까지 고스란히 드러냈는데요. 정말 노련미나 기술은 기대해선 안 되나 봅니다. 오늘 정치 인사이드 심평 변호사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준석 유승민 계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을 향해서 끊임없는 저주의 말을 퍼부어왔죠. 이런 세력들이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상호 일치의 어떤 최소한의 정파적 이익을 같이 하는 집단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내일 바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지금의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유체커가 핵심을 찌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익신 멘토하고 유정화 실장이 인용하는 영화 드라마가 세대가 좀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가을 동화, 파리 연인 전부 다 2000년대 초반이고. 예, 아까 MZ냐 아니냐를 떠나서 박준호 마커보다는 조익신 멘토하고 좀 문화적으로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요? 아니야, 유정화 실장이. 저는 좀 고급진 문화를 소비해왔는데. 알았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발끈하네요. 자, 어제 이제 김기현 후보가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유 실장, 관련해서 당내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헌법 위반이 되고 탄핵 사유다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탄핵하더니 자기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만들려는 심산이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친윤계에서도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던진 김재원 후보는 당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가장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김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공천에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라면서 윤심이 공천이라는 입장을 노골화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권당의 반헌법적 인식에 기가 차고 집권 여당 집안 싸움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최재성 전 의원도 당무와 선거는 다르다면서 공직 후보자 추천을 상의하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최소한 교도소 담벼락 위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유정화 실장을 응원하는 정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내요. 그 부분 제가 소통반장으로서 전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규모 물갈이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정통적으로 총선 때가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물갈이론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주로 영남, 민주당은 호남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심 공천이 이루어지면 특히 TK 지역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70%는 갈릴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유언비어일 거다라면서도 이런 소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검사 50명이 공천을 받을 거란 이야기가 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검사 정당이 된다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당내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 우려했습니다. 지금 TK 지역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최고위원 후보인 김재원 후보가 대구를 방문해서 물갈이를 막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 친윤 측의 요구대로 차기 총선에 대구 경북 지역은 이른바 낙하산 공천서를 비롯해 공천 학살이 이뤄질 거란 주장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20여 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은 낙하산 공천 그리고 내리꽂기 공천은 물론이고 학살 공천의 대상지가 되었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지역에서 이 같은 공천이 반복되지 않게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딴 물갈이로 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 최다선이 재선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친윤 김기현 대 황교안, 비윤 안철수 대 천하람, 제로섬 게임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의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죠. 민주당은 주술 정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한 녹취록도 새로 공개가 됐는데 박준호 마커가 주음인에서 정리했습니다. 역술인 천공과 이 김건희 여사, 최근 민주당의 대여 공략 주요 타깃이죠. 그 천공은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김 여사는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민은 이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볼까 하는데요. 먼저 천공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고전을 보면 망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 하나가 뭐냐면 집권 세력 내에서 간신론이 등장할 때예요. 위기증후가 뭐냐면 주술 정치라든가 무속 정치가 판칠 때예요.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스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나와서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얘기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관저에 대한 뭐 얘기라든가 전반적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 예상 밖의 이름이 등장을 했죠. 민주당에서 대뜸 이 천공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왜 천공 관련 의혹을 직접 나서서 조사하지 않는지 따져 물은 겁니다. 여당은 정무위 현안과는 관계없는 뜬금포 질의라고 반격했는데요. 웬 뜬금없는 무슨 간신 세력, 천공, 이게 무슨 공상, 무슨 뭐 소설에 나올 듯한 얘기들을 갖고 말이죠. 이거를 질의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중히 이럴 때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무위원회 소관 업무하고도 관계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뭐 정치적인 공세를 뭐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하면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또 천공인이 간신론이 하는 거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제가 청와대 이전 업무를 총괄을 했지만은 저는 천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당으로선 이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요. 기대와 달리 천공 의혹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천공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죠. 대통령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 피고발인을 조사한 건데요.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지난 20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그러자 김 전 의원은 이 경찰의 수사와 브리핑 방식을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참 이상한 게 1월 4일 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이야기를 즉시 언론에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더 지나가지고 도리어 경찰청에서 최근에 저를 마치 조사했다는 브리핑을 해버리니까 브리핑 시점이 수상쩍다는 건데요. 이 경찰의 미진한 수사도 꼬집었습니다. 경찰은 이 진실 규명을 위한 스모킹건인 공관 CCTV 영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죠. 김 전 의원은 경찰이 CCTV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뺐습니다. 지금 제가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한다고 한 게 작년 12월 5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CCTV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참 이게 정말 이래가지고 과연 진실이 밝혀지겠냐 하는데 아주 대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아니 이게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도 30일 더 보관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중요 시설을 보는 CCTV 영상이 30일밖에 없다고요? 아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특히 이 천공과 함께 관저에 방문했다던 윤핵관 의원이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는데요.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도 이런 침묵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일단은 남영신 육군총장이나 천공 측에서 강한 부인을 못하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날 천공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윤핵관 의원. 여기서는 아예 공개 입장 자체를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침묵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 다 불러서 조사하면은 이제 뭐 천공, 국민의힘 의원, 뭐 전 육군총장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난처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수사 의지 자체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경찰이 면피를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경찰은 CCTV 확보 의지가 없어요. 그냥 뭐 이게 뭐 압수수색 영장도 아니고 그냥 이 협조
CCTV 협조해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도 이거 반드시 확보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헛물 켜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천공 의혹 이상으로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사안,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죠. 다음 달에는 어떻게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요량인데요. 키를 열어 산적한 민생경제 관련 입법 처리는 물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특검법 추진을 위한 빌드업도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주가 조작송을 공개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직접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시에 만나서 주가 조작 둘이서 만나요 통정 날매 도이치 주가 조작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짜릿한 주가 조작 도이치와 함께했어요. 우리 기술도 잊지 마세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 주가 조작송의 멜로디, 이 70년대 브라보콘 광고에 삽입된 CM송을 따왔는데요. 해당 CM송은 처음 공개된 이후 30년 넘게 쓰일 만큼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꼽힙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 쿵데이트 브라보콘 이 유명한 멜로디의 가사만 바꿔 부른 건데요. 이 개사의 모티브가 된 건 지난해 말 법정에서 공개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이 주가 조작 선수와 가담자 사이에 오간 문자인데요.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주셈이라고 써있죠. 이 선수가 매도를 지시를 하자 실제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한 주문이 나왔는데요. 이 해당 내용은 지난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주가 조작송은 바로 이를 풍자한 셈입니다. 계좌끼리 서로 연락해서 사람도 아닌데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라고 한 거냐. 도이치 모니어스 김건희와 최은수는 주가 조작 피해자냐. 나도 주가 조작 피해자가 되고 싶다. 정 최고위원의 빌드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후원금 납부를 부탁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이 영상을 김 여사를 향한 공격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후원금 계좌도 활용당하고 싶다면서 이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왔는데요. 12시에 후원금을 때려달라는 브라보콘 패러디송을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나도 김건희 계좌처럼 내 후원 계좌가 활용당하고 싶다. 12시에 때려요 후원금 둘이서 때립시다 후원금 살짝 쿵데이트 정청래 후원 계좌. 이 와중에 김 여사를 방어하는 성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월간조선이 김 여사와 이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 사이 7시간 통화 녹취록의 미공개분을 공개했는데요. 김 여사가 이 결혼 전 일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당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해당 통화에서 김 여사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나타내는데요.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것 아니냐면서 몰라.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지적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뉴스타파인데요. 김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달 사이에 46%의 수익을 내고도 먹은 것이 없다며 항의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 나온 김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에게 대판, 즉 화를 심하게 냈는데 그 이유가 먹은 것도 없는데 할인해서 넘겨줬다는 것이라는 얘기죠. 아마 주식 얘기인 것 같죠? 어쨌든 누군가가 그렇게 화난 김건희 여사를 정리했다, 즉 진정시켰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도의 근거는 지난해 12월 9일 열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사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작전 세력 간 주고받은 메시지인데요.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가 작전 세력이 관리하던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고 추측 가능한데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한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화를 낸 건 자기 계좌에 들어있던 주식인데도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블록딜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작전 세력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검사가 재판에서 이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것도 바로 그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민주당의 대여 공격 포인트 2명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천공 김건희 의혹 공세 계속, 주가 조작할 줄 모른다 녹취록 공개. 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그 녹취록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이제 새로 추가로 알려졌는데 김건희 여사가 본인은 주가 조작을 할 줄도 모른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 대목이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3월 국회를 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 작업의 일환으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조수진 의원도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주장을 했죠.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 여사를 들먹거린다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썩은 내 진동하는 비리가 덮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격했는데요.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받는 것 아닌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최강의 수사팀을 투입해 샅샅이 뒤졌는데도 뭐가 안 나왔으면 김건희 특검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기승전 김건희 이걸로 대응을 할 건가. 우선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김건희 여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의 각종 썩은 데 진동하는 이런 비리를 김건희 여사를 들먹인다고 해서 그걸로 덮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한참 전의 일인데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이나 정말 수사팀, 최강의 수사팀을 투입해서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 이런 거 주장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김 여사도 이 떳떳하면 그냥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이 진행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혐의가 없는데 무슨 특검을 받느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혐의가 없는 걸 어떻게 특검을 하나? 그거야말로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도 그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죠. 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알림 코너가 있습니다. 최근 줄줄이 올라온 글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해명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의 결백 증명 요구는 법치 위반, 민주당 주장은 허위 명백히 확인 등 이 민주당을 향한 반격 성격의 글이 대부분인데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사흘에 한 번꼴로 낸 입장문 6건이 첫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 이 가운데 5건이 김 여사 관련입니다. 나머지 1건은 천공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만 이번 주에는 이 새로 올라온 글이 없습니다. 네. 자, 내일 국회 운영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법안을 논의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든지 또 천공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아까 이제 박준우 막고도 이제 그런 설명을 했죠. 내일 국회 운영위는 유체커가 좀 챙겨주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갑자기 말해서 놀랐죠.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마코가 최신 70년대 드라마를 로고송 좀 챙겨보세요. 70년대 로고송. 이렇게 가깝다고 해요. 네.